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이곳에서 잘 잡는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저희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그 아내의 바람을 좀 다루려고요. 네. 이게 약간 남자분들이 좀 많이 좀 약간 이걸 좀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도 남자분들이 많고. 요즘 여자분들 바람을 많이 바람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내 바람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는 약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이버 카페 아내 바람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약간 그 남자들만 있는 남자들 중심으로 있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시면 거기 카페 가입하시면 뭐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고 굉장히 거기도 약간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왜 그 남편 바람만 다루냐 좀 아내 바람도 좀 다뤄달라고 하는 민원이 하도 와가지고 또 지금 민원 또 해결사님 그래서 민원 그래서 아내 바람인데 아내 바람을 종종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쓴 그 남자의 바람을 응징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소제목에 그런 거를 제가 넣은 기억이 나. 남자는 충만에 의해서 바람을 피고 여자는 결핍에 의해서 바람을 핀다. 맞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 이제 끼 있는 아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 뭔가 약간 결핍돼 있을 때 피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도 어쨌든 끼를 토대로 피는 거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끼. 그러니까 자기가 유전적으로 어떠한 그 끼를 안 타고났다면 아무리 뭐 자기가 우울하거나 뭐 결핍이 돼도 바람은 안 펴요. 적어도. 바람은 안 피고 딴 거를 하겠지. 차라리 뭐 과소비를 한다든지 뭐 쇼핑을 한다든지. 쇼핑으로 푸는 사람들 많죠. 뭐 차라리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술 담배를 한다든지. 바람을 핀다는 거는 그 고유의 끼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그 아내를 추적해 보면 그 장인어른이 바람둥이였거나 이런 경우 많어. 장인이 바람둥이더라고. 아내가 바람 핀 경우. 그러니까 남편분이 절대로 그 본인 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물론 결핍에서 피는 거지만 결핍했다고 다 피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 남자들 바람은 보통 충만할 때 피는 경우가 많아. 모든 게 다 안정적이고 가정도 잘 돌아가고 뭐 돈도 좀 벌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그런 거 약간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히 이게 뭐 갑자기 뭐가 터졌을 때 뭐 코인을 했는데 갑자기 돈을 확 벌게 됐다 뭐 이럴 때 바람 피는 경우가 많더라. 일확천금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바람 핀다. 그래서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바람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데 잠깐 남편분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바람을 내 탓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은 약간 자기 탓이 있는 건가? 결핍으로 인해서 바람을 피는 거니까 끼는 있지만 그러진 않아. 그래도 바람은 아니야. 아니에요? 결핍에 의해서 피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결핍과 끼가 결합된 거고 거니까. 대부분은 이제 다는 아니지 100%는 아니지. 근데 남자들의 바람은 충만과 끼가 결합된 경우가 많고 남자들은 오히려 결핍됐을 때 바람 피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결핍되면 오히려 더 집에다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결핍이 되는 거잖아요. 나이 먹어서 한 60, 70만 넘어가도 가정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잖아. 요즘에 그 대기업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공부장 이야기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게 결국에는 리얼해. 그 직장에서도 퇴직하고 자기 모든 그 재산도 다 잃고 했을 때 결국 남은 게 아내여서 그 아내랑 같이 그 길을 걸으면서 끝나잖아요. 의지하게 되잖아요. 제가 스포해버렸네. 내가 종편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 보는데 제 방송 미리 얘기하면 어떡했어. 스포해버렸네. 제가 그거 어디 건물 투자해가지고 그 돈 날리는 것까지 봤어. 제가 이거 자주 못 보니까 나올 때만 봐 이렇게. 결국에는 아내를 의지하면서 끝나요. 아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바람둥이들은 또 상간녀를 의지하면서 끝나. 상간녀도 달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도 상간녀 만난다니까. 이게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아내의 바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다. 아내의 바람은 왜냐면 여자의 바람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물론 남편의 바람도 끝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왜 비참하게 끝나냐면 일단은 그 여자들 아내의 바람은 특징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도 다는 아니야.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남자보다 좀 차이점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빠지는 경우가 많아. 가르쳐주는 연하. 연하 아니면 가르쳐주는 사람. 이 두 가지. 연하한테 가르쳐주는 경우는 진짜 깊게 빠져버리고. 약간 다른 거지. 이제 연하랑 바람 나거나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거는
회사 상사 네네. 또는 내가 약간 경력 단절이 돼 있는데 한 몇 년 쉬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네. 상사가 잘해줘. 그렇죠. 근데 자기 이제 경력 단절이 사실 신입보다 더 약간 쫄리거든. 맞아요. 심리적으로 네. 자기가 경력이 있지만 그동안 집에서 이제 아이만 그렇지, 돌보고 아이만 돌보고. 사회생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긴장돼 있는데 그렇지. 상사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다 길도 이렇게 마련해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위안이 이성으로서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사, 그놈은 이제 작업 들어간 거야. 네. 내가 볼 때 건드리는 거야. 맞아요. 그냥 선수야, 네. 선수. 그 심리를 아는 거야. 경력 단절이 신입사원은 그래도 이제 어차피 그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네네네. 뭐 모르니까 그냥 배우면서 열심히 또 패기도 있고 젊고 경력 단절은 왠지 막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애만 보다 와서 맞아요. 아 세상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아 요즘 애들은 이렇다. 괜히 막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나랑 비교를 하게 그쵸. 된다고. 난 네. 그럴 것 같아. 그쵸. 제가 똑같은 동성은 네. 아니지만 여자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아. 예전에 일했던 방식이랑 많이 다른. 근데 이제 상사놈 중에 이제 약간 바람둥이들은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하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주기만 하고 선을 지키는 상사도 있지만 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넘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녁 먹자, 뭐 술 한잔 할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버려가지고 언제부턴가 집에서 자꾸 이제 그 상사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야 남편한테. 네. 아 뭐 자기가 오랜만에 취직했더니 좀 좋더라.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 남자 얘기를 자꾸 꺼내. 그놈이야 나중에. 나중에 뭔가 되죠. 수상하면 네. 걔가 상간남이라고 보시면 돼. 처음에는 뭐 남편도 뭐 잘해주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장구 쳐주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뭐 네. 수영, 코치 뭐 하여튼 코치들 무슨 헬스 뭐 하여튼 그런 코치들 가르쳐주는 사람 인테리어 업자도 있어. 네. 집의 구조를 잘 가르쳐. 근데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잘 빠져 어쨌든. 맞아. 가르쳐주는 사람 잘 빠지고 연하한테 잘 빠지고. 네네네. 연하가 거의 제가 그 상담을 하지만 바람핀 아내의 60%가 연하예요. 연하. 좀 통계치겠잖아요. 19년 동안 통계치겠잖아요. 수많은 남편분들을 상담하는데 아내가 바람난 그 상간남이 연하인 경우가 60%에 달한다. 엄청난 거지. 그쵸. 희한하게 연하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약간 허벅지 굵은 남자 이래가지고 그건 약간 성적인 거랑 관련된 스케이트 건가요? 선수한테 잘 빠지더라고. 그 뭐 김동성 이런 김동성도 있었죠. 김동성 맞아요. 같은 남자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완전 환장을 하는 것 같아. 스케이트 선수 딱 김동성 같은 스타일. 제 예전에 후배도 약간 김동성이랑 약간 좀 닮은 애가 있었거든. 스케이트 선수는 아닌데 딱 그렇게 생겼어. 엄청나게 여자가 꼬이더라고. 허벅지가 굵어 걔도. 허벅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허벅지랑 그 성적인 거랑은 관련 없어요. 오히려 가는 사람이 좋아. 가늘고 이렇게 연구원 머리만 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빌빌거리는 사람이 정력이 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른 장작이 오래 탄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허벅지 굵은 거 아무 소용 없다. 네. 뭐 근육맨 부실하다 대부분. 저는 알지 같은 남자니까 부실해 다 보면 부실한 놈들이 많아요. 그런 외모를 보지 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연하한테 빠지는데 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빠지면은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깊게 빠진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호기심과 호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약간 썸을 타다가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확 깊어지는데 거기서 멈추면 엔조이로 끝나는 건데 보통의 경우는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 더 나아간다. 네. 그래서 제가 정서강을 건넌다 그러거든. 정서강을 건넌다. 그러면 이제 엄청 깊어지는 거야, 정서적으로. 그럼 둘이 완전 미쳐가지고 이제 그때는 지네들은 진짜 사랑 로맨스가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땐 불륜이지만. 그래서 정서강을 건너서 굉장히 깊어진다. 그쵸.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정서적으로 깊어졌기 때문에. 네. 이 정서의 강을 건너는 속도가 여자가 굉장히 빠르다. 네. 남자보다. 네. 남자들은 좀 재는 게 있어요. 그래 엔조이도 있어 남자들은. 얘랑 뭐 적당히 만나다가 어차피 난 가정 지켜야 되게 이런 게 좀 있는데 여자들이 뭐 이것도 다는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정서의 강을 건너서 강 건너 그 또 쭉 간다 둘이. 네. 그럼 이제 집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는 거거든. 네. 그럼 이걸 이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되돌아오질 못해 지가. 정서적으로 이미 깊어졌고 강을 건너서 한참 갔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이 아득해. 그래서 가정으로 못 돌아오는 거거든. 아무 문제가 없던 부부였는데도 바람이 나서 한참 정서적으로 깊어지면 돌아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쵸, 거야. 그쵸. 그 되돌아서 또 배를 타고 또 건너가지고 또 온다는 게 그냥 이 남자랑 가고 있는 이 길이 탄탄대로인 거야. 네. 이미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돌아오는 건데 이 속도가 빠르다 여자들이. 네. 정서적으로 깊어지는 속도가. 그래서 여자들이
바람이 나면 이혼 불사인 경우가 남자보다 맞아요. 좀 많더라. 집을 나가버리고 그냥 이혼 소송까지 한 번에 그냥 스트레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질, 여자분들이. 꼬투리, 가출, 이혼 요구하는 퍼센테이지가 남자들이 바람 폈을 때 한 30-40%라 그리고 그러면 아내분들이 한 70%가 다네. 예. 형사고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형사고소도 많이 해요. 형사고소 하는 경우는 다 보통 여자분들인 그치.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뭐 이렇게 남자들도 많이 별 하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데 뭐 핸드폰 내 거 핸드폰 훔쳐봤다고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소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통은 이제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거 상간남이 코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상간남이 그거를 하라고 이제 해서 아내분이 휘둘려가지고 하는 경우.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고소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상간남 소송 걸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소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하면은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이렇게 확 간다.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지. 네. 그게 화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혼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아내가 이혼 요구한다. 바람나서 미쳤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누구 좋으라고 죽 서서 개줄 일 있습니까?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이혼 안 됩니다. 유책 배우자입니다. 버티십시오. 근데 집 나가겠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광을 해. 그러면은 이제 버티면서 이제 상간남을 계속 쳐. 근데 아내를 이렇게 약간 되돌려 놓는 건 좀 어려워. 아내를 되돌려 놓는 건 어려운데 왜냐면 정서의 강을 빨리 건너고 완전히 미쳐있기 때문에 남자의 바람보다 좀 더 미쳐있기 때문에 아내를 다스리는 건 어려운데 상간남 쳐내는 건 좀 쉬운 경우가 있어. 상간남은 엔조이인 경우가 있어. 그래서 상간남도 지고지순하게 진짜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엔조이인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서 버티다 보면 상간남이 발을 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뭐 특히 의사나 뭐 이렇게 아니면 약간 전문직 또는 약간 대기업 임원 어쨌든 이런 류들은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또 가정을 깰 생각도 없었어. 엔조이를 건드린 거야. 근데 뭐 어차피 뭐 그냥 편하게 계속 가끔 만나서 이렇게 좀 서로 뭐 힘들 때 위로도 좀 되기도 하겠지. 뭐 엔조이면 뭐 성적인 것만 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성관계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걸 깰 필요가 없는데 들켜가지고 남편 쳐들어왔네.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각서 받으라고 쳐들어가십시다.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경고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상담 시에. 그리고 소송도 걸어라. 상간남도. 그런 과정 속에서 절반은 떨어져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면서 쳐내. 떨어져 나가. 그럼 왜 아내가 굉장히 힘들고 비참하게 끝나냐면 거기서 이제 아내가 포기를 안 해.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첫 번째 비극은 그거야. 남편이 버티고 버텨서 상간남을 쳐내서 상간남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야. 이 경우는 아내가 보통 남편의 바람보다 아내의 바람이 아내가 고통을 더 많이 겪더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 정리가 된 거야. 확실히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적으로 이렇게 뒤를 캐본 거예요. 확인이 됐어.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언제 다시 붙을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쭉 근데 코치를 하는데 근데 진짜 끝난 거야. 안 나와. 증거가. 근데 아내는 여전해. 이 돌아오는 속도가 길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집에서도. 계속 이혼하자 그래. 이 남자는 떠났는데. 그냥 그 남자 붙잡겠다는 얘기 아직도. 자기가 이혼하면 뭐 붙잡힐 줄 알고. 그래서 그러한 고통의 크기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가 바라는 진짜 저는 그래서 아내분들 중에 또 맞바람 피우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하는데 각오하고 피시라 그래, 각오하고. 고통이 엄청나게 따를 수 있다는 얘기야. 확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잖아. 마음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너무 더 힘들고 헤어짐의 고통이 남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그래 이혼한 거야. 그래 뭐 이혼해. 그래서 어떤 남편 보는 내가 지금 아직은 이혼 단계가 아닌데 또 남자들이 또 성급하더라고. 아내가 바란다면 또 성급하게 또 금방 그죠? 또 숙려기간 들어가고 바로 또 협의혼 들어가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왜 했습니까? 왜 지금 죽 서서 개줄 일이 있습니까? 왜 지금 성급하게 합니까? 일단은 바람을 잡아 봅시다. 그랬더니 뭐 자기도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보니까 큰 뜻이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간 거야. 남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잘 휩쓸려 가더라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럼 이거 빨리 취소시키시고 상간남부터 족칩시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다 이겨놓고 합시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이겨놓고 하시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죠. 그러면
뭐 알았다고 응하는 분도 있지만 예, 아닙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시는 분이 있어. 네. 이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남자는 맺어질 확률이 남편의 바람보다 더 희박해요. 희박하죠. 남자들은 남편들은 상간자랑 맺어질 확률이 좀 높아. 네. 절반 이상이야. 네네. 제가 볼 때. 물론 막상 이혼했더니 또 이제 상간녀가 좀 저기 할 수도 있고 둘 다 어떻게 티격태격 다 끝날 수도 있고 상간녀가 막상 또 이혼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발 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남자의 바람은 둘이 맺어질 확률이 한 50%에서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 네. 한 절반 이상은 돼. 네. 근데 아내들은 여자들은 이혼하고 나서 상간남과 잘 될 확률이 맺어진다는 건 이제 재혼하는 거죠. 그럴 확률이 제가 19년 동안 통계적으로 볼 때 20-30% 미만이더라. 둘이 막 죽고 못 사는 것 같았는데 남자가 발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야, 상간남은. 그쵸. 아내만 헛똑똑이야. 네. 아내만 지가 완전 미쳐가지고 내가 이혼하면 무조건 이렇게 잘 받아줄 돼. 거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약간 환각이 되는 게 좀 더 많아. 여자들 네,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잘 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붕 떠버리는 거지. 네. 이혼은 했는데 얘는 또 안 받아주네? 오히려 발을 빼버리네? 너무 비참하다. 진짜 그래서 생각보다. 낙동강 오리알,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낙동강에 오리알처럼 되는 거야. 그게 뭐 6.25 전쟁 때 나왔던 얘기가 있고.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이 비참하게 되는 빨리 거지. 이제 잘못된 상황을 깨닫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또 여자들이 그거는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못해. 그걸 네. 못하고 또 여기는 끝났는데 집착으로 들어가. 여기서 끝난 거에 대한 이 원망을 남편한테 오히려 쏟아넣으면서 그렇죠. 남편을 끝까지 미워하고 미워하고 이런 끝까지 경우가 미워하고 많은 것 같아요. 저주하고 네. 이 사람을 끝까지 막 쫓아다니고 하는데 쫓아다니고. 그쪽은 이미 남자가 한번 마음 뜨면 아주 질리는 그쵸. 거거든. 네. 그러면 나도 가끔 옛날에 그런 여자 있었는데 질려 진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둬주면 자기를 오히려 안 받아주는 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남편을 미워하게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너무 그래서 궁금하다. 네. 이혼을 해도 맺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고 버림받는 거. 그쵸. 양쪽에서 버림받아서 네. 근데 또 자존심은 있고 또 이 남자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자존심보다는 미련이야.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한테 깊어진 순간 남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뜬 거지. 네. 예. 그래서 진짜 뭐 새로운 남자를 만나거나 그냥 이혼녀 생활을 쭉 하는 사례가 많더라. 그쵸. 그래서 근데 가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맞아요. 이게 비극적인 거죠. 이제 말로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바람은 그렇게 끝난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남편분들 중에 나는 와이프 진짜 복수하고 죽었어야겠다. 응징하고 싶어. 나는 나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한 70%는 좀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예, 네. 예. 하시고 네. 저희 여풍당당 바람시 센터 그 앞에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